조용조용하게 얘기합니다. 놀랄 것도 없어요. 네, 놀라도 좋습니까? 예. 오늘 그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경찰의 압수수색 여러분 다 보셨죠? 저희가 이 큰 중범죄 집단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한동훈 장관이 자기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고소함으로써 이들을 처벌받게 하는 프레임으로 역시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 여기 모이신 기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 첼리스트가 채널A와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그걸 보신 분들은 이제 이게 거짓이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신인호 더 탐사를 계속 보신 분들은 그 전에 그 탐사에서 이미 보도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텍스트만 보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성 내용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이게 진심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의 허위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 보도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허위 보도를 알려드리고요. 이 세 가지 허위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 또는 그 언론 중재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 감정증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우리 강진구 기자님 메인으로 취재하셨고요. 이번에 정말 첼리스트 설득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기자는 사실은 취재를 해야 됩니다. 기자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대단히 좀 불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탐사가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저희 더 탐사를 10억 원의 손배소 그리고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모두 청담동 게이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더 탐사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드디어는 저희 더 탐사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의 존망이 걸려있는 청담 게이트를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저희 더 탐사의 모든 취재를 거부하고 있을 뿐더러 저희 취재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었어, 지금 목숨 걸었어. 네. 그래서 저희 더 탐사는 지금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게이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의 매일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저희 더 탐사의 취재 내용들, 그리고 더 탐사 취재진들을 정치 깡패라는 등 말도 안 되는 혐오 언어를 동원을 하면서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더 탐사 취재진은 비상한 방법으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분들에게 저희가 취재한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소집한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청담 게이트는 아직 진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담 게이트는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진상 규명, 이 청담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한동훈 장관의 10억 손배소 형사고소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 마! 걱정 마! 네,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팩트와 진실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스스로 청담 게이트와에서 떳떳하다면 10억 원 손배소 형사 고소로 저희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차량 운행 일지나 블랙박스와 같은 증거들을 제시해서 스스로 알리바이를 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은 1차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저희 더 탐사의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우선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저희 기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많은 언론들이 청담 게이트와 관련해서 청담 게이트는 이미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미 허위로 다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청담 게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진상이 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네. 따라서 청담 게이트를 허위로 드러났다는 전제 아래 저희 더 탐사는 허위로 드러난 청담동 게이트를 취재한 무책임한 언론이라고 앞으로 낙인 찍기를 시도하는 언론을 상대로 해서는 저희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형사고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청담 게이트를 취재하는데 첼리스트와 남자친구의 통화 녹취록만 가지고 무책임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청담 게이트를 취재하는 데 있어서 첼리스트 남자친구의 통화 녹취뿐만 아니고 그 술자리에 등장하는 이세창 총재와 두 차례 통화를 했고 이세창이 한동훈, 윤석열과 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첼리스트와 남자친구의 통화 녹취록에만 기도해서 무책임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도 동일하게 정정보도,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강력히 지지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얘기합니다. 청담 게이트는 직접 목격자인 첼리스트를 상대로 확인 취재도 하지 않고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도 특정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첼리스트를 상대로 저희가 보도하기 마지막 날 이미 한 차례 통화와 문자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스스로 이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청담 게이트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저희는 충분히 첼리스트에게 마지막까지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도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첼리스트를 상대로 반론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보도를 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한 진술이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대단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더 탐사 취재진에게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한동훈이 무서워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첼리스트가 저희하고 두 번째 면담을 통해서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도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실제로 그날의 술자리가 있었던 곳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첼리스트를 상대로 직접 취재를 했느니 안 했느니, 장소를 특정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서 전체 언론들이 이미 다 공개된 첼리스트의 진술, 경찰에선 거짓말했다, TV조선에서도 거짓말했다라고 하지만 저희 분명 더 탐사 취재진에게는 한동훈, 윤석열을 술자리에서 봤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그것이 내가 보긴 했으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서 이걸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호소했던 그 정황까지 감안을 해서 언론들이 이제는 첼리스트 진술 뒤에 숨지 말고 한동훈 장관의 그 말도 안 되는 더 탐사를 상대하는 겁박질을 단순한 중계방송하지 말고 이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직결되어 있는 이 청담 게이트의 진상 확인을 위해서 저희 여탐사와 함께 언론들이 이 진상 규명 작업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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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마. 네, 시민 여러분, 정말 박대영 화이팅!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는 기자회견 자리에는 또 언소주 회원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오늘 그 별내에서부터 같이 오셨죠. 우리 최영민 감독님 오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장이에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제가 얼추 보건대 한 250분 정도 되는 기자분들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이 중에는 그 김건희 씨와 모 아나운서의 관계를 직접 보시고 증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뭐 가평에서도 오시고 화곡동에서도 오시고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뭐 굳이 저기 카메라 들고 뒤에 서 있는, 뒤에 숨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저런 올드 미디어들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뉴 미디어고 여러분들이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권지현 기자가 첼리스트를 만났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첼리스트는 기자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썼는데 권지현 기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첼리스트와 6시간 동안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게 12월 3일이었고 12월 7일에는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권지현 기자가 오늘 이 공개할 육성도 권지현 기자가 직접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지현 기자로부터 오늘 첼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좀 배경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권지현입니다. 네, 우선은 되게 쑥스럽네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네, 그 첼리스트를 만나게 된 날은 그 첼리스트 분께서 남자친구의 집에서 이제 짐을 빼는 날이었고요. 그날 이제 저는 남자친구 지인으로서, 그러니까 측근 그 이제 참관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인상이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의심 없이 사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었고 굉장히 이제 언니 동생처럼 만나게 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TV조선에서는 제가 이제 부동산업자라고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나왔냐라고 물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그날 사실 기자라고 밝힌 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도 몇 차례 이제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얘기는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정말 본인을 걱정해주는 이제 언니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6시간 동안의 얘기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잘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후에 7일날 그 첼리스트와 변호인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의혹을 거둘 수 없는 이유는 그날 7일날 제 질의에 대해서 대답한 그 변호사의 답변, 또 그 첼리스트의 답변에서도 굉장히 좀 석연찮은 지점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지점들은 또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크를 박대용 기자께 넘겨드리겠고요. 네, 잠시만요. 저희 녹취 파일은요, 여기서 들려드리면은 그게 조금 소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막도 필요하시고 보시기 좀 힘들어서 그냥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거는 유튜브 지금 접속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중계 화면에서 나갈 거예요. 네, 그걸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녹취 내용을 지금 시민언론 더 탐사 한번 열어주시죠. 열어주시면은 지금 안에 스튜디오에서 플레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마 각자 다 틀어보시면 소리가 우렁차게 또 스피커 여기 스피커보다 훨씬 더 클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12월 3일에 만났던 첫 번째 첼리스트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봐요. 좋아요 누릅니다. 좋아요 누르고 봐요. 네,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탐사 한번 켜보세요. 탐사. 귀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해가지고 여기서 방송을 좀 크게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방송을 좀 크게 틀어주면 좋은데. 취재하는데 섬세한 여성들이 좀 필요하네요.
네. 지금 방송을 여기저기서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따가 끝나. 네, 집에 가서 들어가. 예, 집에 가서 들어가. 자막을 좀. 나중에 저희가 따로 올려놓을 거예요. 따로 올린 것 같아요. 좀 올려서 이렇게 확대하면 보여요. 이게 뭐예요? 되게 좋았어요. 네. 아, 이제 보시기 힘들죠. 네, 그런데 집에 가서. 여기에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오빠가 국감 김의겸 의원 발언 나오고 난 뒤에 오빠가 거기 CCTV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겁니다. 왜 갔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는 겁니다. 물론 뭐 공연 때문에 껐다고 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오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이제 껐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너무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예, 이따가 올려주신대요. 공익 제보에 대한 얘기했었잖아요. 공익 제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공익 제보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파일이고요. 두 번째 파일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오늘 뭐 저희가 사실 여기서 스피커 틀면 혹시 소리 잘 안 들릴까봐 개인 휴대폰으로 듣는 방식으로 하려 했는데 다음번에는 꼭 여기서 트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두 번째 그 한동훈 장관 파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던 방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 한동훈 장관 나오는 부분도 좀 틀어주시죠. 한동훈 나오는 파일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핸드폰 보시는 분들은 밑에 채팅창 끄시고 전체 화면으로 하세요. 그리고 확대를 하면 확대가 돼요. 그럼 자막을 보시면 돼요. 자막으로 다 나가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들려드리려고 해도 이게 그 술집 같은 데서 녹음을 한 거라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시는 게 나아요. 자, 마지막 부분이 의미심장하죠. 여기가 더 힘이 있으니까 과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고, 한동훈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내가 직을 걸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상대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그 직을 걸겠다고 해서 그거는 분명히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입막음용 발언으로 해석을 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는 자기가 거짓말한 사람이면 한 장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고 미안하다고 털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한 달 넘게 끙끙 앓으면서 강진구 기자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 자기가 공익 제보하자 그랬더니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저희와 나눈 대화나 그리고 12월 3일에 나눴던 이야기들과 견주어 볼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딴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말할 수 없다고 거듭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처벌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정권에서. 더 탐사가 압수수색 당해서 어떻게 이 폭행을 당하고 행패 부리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세창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첼리스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챌린지가 살려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쪽에 쓴다고 해서 챌린지 살려줄 사람 안 살려줄 인간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여러 번 설득했고 첼리스는 결국에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하겠다는 오빠의 조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모금 우리가 회의로 보냅시다. 이거를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만 할 게 아니라 해외. 네, 일단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제 일문일답 순서가 있을 때 그 의견을 주시고요. 방금 전에 이제 어떤 이제 영상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첼리스트는 윤석열과 한동훈과 술자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감에서 이 녹취 파일이 처음 공개된 날 오빠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해보게 했다. 그런데 오빠도 아무리 둘러봐도 증거를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첼리스트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나의 직을 걸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마치 자신을 겨냥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공익제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몇 번씩이나 먹었다 포기했다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첼리스트가 공익제보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자신이 목격했던 상황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두 번째로 이거를 공개했을 때 가족들한테 돌아갈 피해가 두렵고, 세 번째로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 정권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많은 언론들이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의 동기를 남자친구한테 밤에 늦어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의처증이 심하고 폭력적이어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첼리스트가 우리 권지현 기자에게 얘기했던 내용은 7월 20일 날 그때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폭력 그 다음에 의처증이 심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기존 언론 보도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첼리스트의 이 12월 3일 이 증언을 기초로 청담동 게이트, 한동훈, 윤석열이 실제로
이 첼리스트와 함께 또 이세창과 함께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진술로 청담 게이트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 이러한 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첼리스트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첼리스트는 분명 12월 3일 권지현 기자를 만나서는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을 청담동 술자리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하고 싶으나 말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하소연했고, 그리고 저희 더 탐사 기자를 인터뷰한 사실을 한 변호사 입회하에 3자 면담에서는 다시 또 윤석열, 한동훈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걸로도 저희 더 탐사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무마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제 다시 급박하게 TV조선과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첼리스트의 진술은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6시간 저희 기자하고 통화 녹취에서는 그날의 진술 본인이 본 장면은 있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진술을 무시하고 경찰에서 거짓말했다는 진술, 그리고 TV조선과의 면담에서 인터뷰에서 또다시 한동훈, 윤석열을 본 적이 없다는 이 인터뷰야만을 기초로 해서 청담동 게이트는 허위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론몰이는 중단이 돼야 한다. 예,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엇갈리는 첼리스트의 진술이 백일화에 드러난 만큼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더 이상 첼리스트의 진술 뒤에 숨지 말고 청담동 게이트가 사실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은 거는 첼리스트 본인이 지은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2월 3일이 1차 면담이고 12월 7일이 2차 면담인데요. 저희하고 만났던. 그런데 1차 때는 기자인 줄 모르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뭐 온갖 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2차 때는 기자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쏙 빼고 이제 그건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 중요하게 계속 사실 확인을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CCTV 확인하러 돌아다닌 거. 그 오빠가. 그거 왜 갔겠어요? 거짓말이면은 아예 없던 일인데 CCTV 보러 왜 갑니까? 그죠? 사실 제가 아직도 석연치 않다고 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첼리스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세창도 두려웠기 때문에 이세창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적어도 그 술자리가 있었고 이세창은 만났기 때문에 이세창 씨가 그 자리에 왔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창과 평소에 아는 사이였고 뭐 술자리를 가졌거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동안에도 뭐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입증 가능한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굳이 CCTV를 확인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였는지 사실 그 부분에서 완전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합리적인 그런 대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의혹을 저는 갖게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방송을 통해서 또 보도하겠습니다. 경찰의 전화기를 뺏겼죠. 뺏겨서 포렌식을 다 했고 그 폰에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세창 씨와 이 첼리스트가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CCTV를 확보하러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CCTV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게, 우리가 남의 집 가게 가가지고 그 CCTV 좀 봅시다 하면 보여줍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방범용 CCTV 있죠. 그거 뭐 관공서 가서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노력을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 오빠라는 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첼리스트가 1차 면담 그리고 2차 면담 과정에서 말은 완전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본 적이 없다라고 2차 면담에서 종전 저희 내용들 다 뒤집었는데, 유일하게 1차 면담, 2차 면담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던 부분은 국정감사장에서 녹취 파일이 공개된 직후 오빠를 통해서 CCTV를 확인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한동훈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왜 CCTV를 확인하려 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첼리스트는 2차 면담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고 이세창이 두려워서 CCTV를 확인하러 갔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것이 상식적인 답변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저 질문 한번 할게요. 마이크를 들으시죠, 이쪽으로. 첼리스트 남자친구가 5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중에서 추가로 더 나올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첼리스트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100%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CCTV라든지 그 현장에서 무슨 사진이라든지 이런 이 청담 게이트를 그냥 직관적으로 단 한 방에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진작에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제 아는 증거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 증거가 윤석열, 한동훈이 그 청담동의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단박에 증명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죠. 그리고 경찰이 어쨌든 이 사건의 진상을 시간대별로 관련자들의 동선을 아마 파악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진실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결국 조작된 팩트에 기초해서 발표한 수사 결과라고 얘기한다면, 그 수사 결과를 탄핵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아직 남아있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있다. 그리고 경찰이 어설픈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경찰이 지금 계속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시면 기사가 계속 바뀌어요. 팩트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찰에서 흘리는 정보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뭔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경찰이 아직 수사 결과도 발표도 안 했는데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고요. 증거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거를 다 한꺼번에 다 까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최고. 네,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왔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집회를 주최하신 분이면서 또 취재 상대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현직 인터넷신문 기자 박대원 기자를 폭력으로 이렇게 제압하려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엄청이 좀 규탄한다, 개탄스럽다, 그런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첼리스트가 그동안 인터넷 신문 시민언론 더 탐사가 관련 보도한 부분에 관해서 정정이나 혹시 반론 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 직접 손배소를 했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됐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 공직자 아닙니까? 자신이 직접 고소를 했고 이해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시는 기자분들과 시민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첼리스트와 관계된 어떤 정보는 극도로 보안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탁 꼬집어서 그 진위를 확인하는 이런 질문은 이 더탐사 측에서 보도할 시기에 준해서 할 것이니까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첼리스트는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라는 보도만 나왔지 저희한테 고소장이 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희에게 직접적인 이 보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고요. 대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거 침입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바는 있는데 그것도 별도의 사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한동훈 장관 집을 이제 방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한 취재 목적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취재하는 기자를 취재를 막기 위한 취재 방해 목적의 법적 조치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그런 이해상충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이런 충돌되는 면이 있으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기 노력해야 돼요. 미국의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만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따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미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또 안 배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첼리스트가 저희 청담동 게이트를 최초 보도하고 난 이후에 허위 사실 본인은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거짓말을 이제 보도한 자기에게 확인 없이 이제 보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은 게 없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첼리스트는 저희가 10월 24일 날 그 최초 보도 이후 저하고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에서 저에게 항의를 한 것은 왜 기자님 저 동의 없이 남자친구하고 통화 녹취한 것을 왜 내 동의 없이 보도했나요? 라고 하는 것을 항의를 했지 제 남자친구하고 보도한 내용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보도했어요? 라고 하는 식의 항의는 없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어제 TV조선하고 인터뷰에서 첼리스트가 저희 더탐사에 대해서 형사고소 방침을 밝혔는데 고소 이유는 저희 권지현 기자 등이 지난 12월 3일 날 첼리스트를 만날 때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속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아니라고 정정을 했습니까? 예, 어쨌든 그리고 그 첼리스트는 어쨌든 지난 12월 3일 저희 권지현 기자하고의 인터뷰했던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말을 거짓말임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걸 보도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건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이건 각하사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물론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지휘 명령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사건은 한 장관이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다. 이런 걸 보통 종편에 출연한 변호사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건 이거는 그냥 법기술자들이 하는 말장난에 불과하죠. 대한민국의 어떤 검사, 어떤 경찰이 한동훈이 고소한 사건을 한동훈이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신껏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제가 그동안에 자신 있으면 강진구를 고소하라고 제가 목소껏 외쳤잖아요. 네.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조사 받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경찰에 나가서 딱 한마디 할 겁니다. 나는 여기 무혐의를 구걸하러 온 게 아니고 기소를 당하려고 왔다. 더럽게 청담동 게이트는 허위 사실이나 강진구는 허위 사실인 줄 모르고 보도한 점을 감안해서 무혐의 결정한다. 틀림없이 이런 논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안 할 겁니다. 청담동 있었구만. 강진구.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경찰에 가서 무조건 묵비권 행사할 거고요. 저를 기소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한동훈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진실이 다 터질 것이고 경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했는지 모든 수사 기록들을 저희 더 탐사가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네. 강진구 기자님이 꼭 독립부사 같습니다. 제가 참 나이 70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심할지 몰랐는데요. 나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한 적이 없지만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정말 당당하고 깨끗하면은 강진구나 더 탐사를 압박할 게 아니라 그날의 동선 까고 휴대폰에 위치 추적하고 CCTV 다 까면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당신 까는 거 좋아하잖아. 다 좀 까줘. 그리고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려면 그 증거는 본인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보고 더 탐사한테 다 이러고 저러고 하라고 하냐고. 법무부 장관님, 똑바로 들으세요. 빛의 속도로 수사하는 거 보니까 당신 쩔리는 게 있는 모양이구만. 청담동 갔냐 안 갔냐? CCTV 깔 거냐 안 갈 거냐? 그리고 네 거 폰도 까고, 그럼 우리 것도 까고 같이 까자. 질문 대신 한동훈 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저 권지영 기자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12월 3일날 첼리스트를 만나셨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거짓말장이고 온 언론에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면 6시간 동안을 아무리 부동산 속였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한테 6시간을 내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 7일날 만나셨을 때 왜 그 6시간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냐 이 질문은 사실 하진 않았는데,
제가 3일날 만났을 때 그분은 사람이 많이 그리우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동의 없이 뭐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조금 진심으로 많이 짠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진심으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얘기가 좀 잘 통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7일날 명확하게는 7일날 네가 했던 말에 다 거짓말이라는 말보다는 그거는 내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긴, 그러니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조금 뒤집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이 아까 전에도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그 한동훈 윤석열이 갔다라는 거 전제하에 사실 6시간 동안이나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저와 나눴었고, 그리고 변호인도 저한테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7일날 저랑 얘기를 하면서 어떠시냐, 이분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같지 않지 않냐, 되게 음악 하시는 분이라서 순수하고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랬다면 사실은 또 3일날이라든지 또 그날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그 말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직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되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3일로 그 첼리스트를 만났고 7일도 만났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어떤 단정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그러나 단 하나 제가 이 취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와는 제가 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런 거죠. 첼리스트가 정말로 저는 그러니까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지만, 이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권이 불편한 얘기를 하면 얼마나 무도하게 칼을 휘두르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주거침입이라고 지금 고소를 같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세 분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 받으라고,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통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취재에 인벌브가 되고 그 첼리스트를 만나고 그 변호인을 만나기로 한 날, 그날 아침에 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경찰이 왔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선 좀 황당합니다. 왜 하필 그날? 저는 그날 어쨌든 피해 다니다가 잘 첼리스트를 또 만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는데 왜 저에게는 그 전까지는 소환 통보 하나 없이 조사 받으라고 한 통의 연락도 없다가 하필 그날 저한테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찾아왔느냐. 그래서 저는 그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먼저 압수수색하고 그분 먼저 조사받으면 내가 조사받으러 가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첼리스 분이 계속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것 중에 계속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모두가 내 입만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 짐을 그 첼리스트 혼자 져야 되나요? 이거는 첼리스트가 이제 증명할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소명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인은 이 시대의 유관순이 되어줘라. 네, 또 날씨가 추워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또 오늘 또 방송 예, 지금 장관이나 현 정부의 무도함을 볼 때 많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것을 좀 더 그렇게 해서 그 제보자 X 시 을 빌드업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내놓은 걸 보고 제가 어제 사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중간에 끊어져서. 네. 중간에 끊어져서. 지금 너무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분명히
점점점 여기 더 탐사 기자분들을 감정적으로 고조시키고 여러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아마 구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제 해석들을 다른 유튜브분들 몇 분이 내놓은. 심지어 제보자 X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긴급 체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저도 사실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한동훈 검찰은 저희 더 탐사 취재진을 구속을 시켜서 손과 발 그리고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방문한 것을 단순한 주거 침입에다가 보복범죄까지 프레임을 씌우고 압수수색까지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동훈 검찰이 저희 더 탐사 취재진을 구속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여론의 향배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속적으로 저희 더 탐사는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고 마구잡이식 취재를 하는, 그래서 당연히 응징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무도한 집단으로 낙인 찍기를 시도하고 있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더 탐사 취재진들을 이미지를 완벽하게 훼손을 시켜 나오고 난 이후에 구속을 집행하는 부분들은 여론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담 게이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구속 생각하지 맙시다. 네, 저희는 청담 게이트, 저희는 무도한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관심, 윤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청담 게이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역 없는 취재를 하는 용기 있는 언론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청담 게이트, 레거시 미디어들이 허위 날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 청담 게이트가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 진상규명의 최전선에 더 탐사가 있고 그 더 탐사를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한다라고 하는 여론의 흐름이 조성이 된다면 그 무도한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검찰도 저희 더 탐사를 쉽게 구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지금 아까는 우리 모였을 땐 따뜻했는데 지금 찬바람이 많이 불죠. 많이 지금 추우실 텐데 저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여기 와보셔서 보셨겠지만 여기 상가가 별로 없어요. 상권이 별로 활성화가 안 돼서 근데 여기서 꼭 저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우린 여기 가서 팔아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여기 입주민 분들이 저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저희 같은 층 분들은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긴 했는데 뭐 하루는 깡패들이 오고 하루는 경찰들이 오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별내가 남양주지만 사실 서울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인분들, 정말 살아있는 언론인분들이 여기 많이 오셔서 여기 언론의 또 다른 메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정리하는 발언 저희 정리 발언이 아니고 오늘 기자회견이니까 저희 보도자료를 가져왔어요. 기자분들 나오셔서 보도자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김건희 주가 조작하는 그 조사하는데 10년 걸렸는데 더 탐사는 왜 며칠의 것만 말고? 한 분씩 가져오십시오. 하나 받았어. 원소주 오늘 주최하신 원소주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예. 원소주 오늘 원소주. 여러분 오늘 기자님 잘 들으셨죠? 네. 우리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